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올해 67세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경험담입니다. 특히 저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중장년층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무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만 믿고 무작정 따라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실수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지금은 건강 관리를 할 때 훨씬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동안 회사 일에 바빠서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시간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50을 넘나들고 이완기도 95 정도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물 치료를 권하셨지만 저는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혈압을 조절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약을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도 들었고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혈압을 관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혈압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보고 도서관에 가서 건강 관련 책들도 빌려다 읽었어요. 그러던 중에 마늘이 혈압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정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마늘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보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마침 집사람도 마늘 요리를 잘하는 편이라 더욱 좋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마늘을 안 먹고는 못 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마늘만큼은 꾸준히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즈음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최대근이라는 친구가 마늘 예찬론자였어요. 이 친구가 정말 마늘을 좋아해서 매일 생마늘을 2에서 3쪽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대근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태성아, 너도 마늘 먹어봐라. 내가 혈압약 끊고 마늘로만 혈압 관리한 지 벌써 3년째다. 의사들이 뭘 안다고 약만 먹으라고 하냐. 우리 조상들이 몇천 년 동안 먹어온 마늘이 최고야.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대근이 얼굴을 보니 정말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혈색도 좋고 활력도 넘쳐 보였어요. 그 친구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마늘이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심지어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요. 인터넷에서 본 내용과도 일치하니까 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마늘을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생마늘을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맵고 자극적이어서 속도 쓰리고 냄새도 심했어요. 집사람이 걱정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냄새도 너무 심하고 속도 안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저는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마늘 냄새가 나더라도 약을 먹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생마늘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 먹기도 하고 마늘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아예 마늘즙을 내서 먹기도 했어요. 특히 마늘 장아찌를 담가서 매일 식사 때마다 몇 쪽씩 먹었습니다. 하루에 마늘을 4에서 5쪽은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양이었는데 그때는 많이 먹을수록 더 효과가 클 거라고 믿었어요. 신기하게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150 넘나들던 수축기 혈압이 140 초반대로 떨어졌어요. 이완기 혈압도 90 밑으로 내려갔고요. 이걸 보고 완전히 확신했죠. 역시 마늘이 최고야. 약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마늘을 섭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했어요. 봐라, 내가 마늘로 혈압을 잡았다. 너희들도 약 먹지 말고 마늘 먹어라.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치 부근에 통증이 자주 생기고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빈도도 잦아졌어요. 집사람이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내과에 갔더니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담낭에 결석이 여러 개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크기도 제법 크고 개수도 많아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고 방치하면 담낭염이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수술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지만 복강경 수술로 하면 큰 수술은 아니라고 하셔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루 이틀 입원하고 회복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고 하니까 빨리 해결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수술 날짜를 2주 후로 잡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수술 전 검사들을 받고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수술을 앞두고 몸 상태를 최대한 좋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술 후 회복을 빠르게 하려면 평소보다 더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마늘 섭취량을 늘렸습니다.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면역력도 높이려는 생각이었어요. 하루에 마늘을 6에서 7쪽씩 먹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인삼차도 우려 마시고 은행도 구워서 먹고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다 챙겨 먹었어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수술 앞두고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몸에 좋은 건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 오히려 수술 받기 전에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지. 의사들은 자연식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 수술 전 일주일 전에 마취과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마취과 김민정 선생님이 정말 꼼꼼하게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환자분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나 건강식품이 있으시면 모두 말씀해 주세요.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고혈압 약은 안 먹고 있고 마늘을 많이 먹고 있다고요. 인삼차도 마신다고 했고요. 그러자 선생님 표정이 조금 심각해지더라고요. 마늘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언제부터 드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매일 4에서 5쪽씩 먹고 있고 요즘은 수술 대비해서 더 많이 먹고 있다고요.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분, 마늘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서 수술 전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는 중단하셔야 해요. 인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납득이 안 갔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은 건 확실한데 왜 수술에는 나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마늘은 천연식품이고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주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고 평상시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수술할 때는 지혈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 사례들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늘을 많이 드신 환자분이 수술 중에 출혈이 많이 돼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고, 특히 환자분처럼 오랫동안 많은 양을 드신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마늘 정도로 그런 큰 문제가 생길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1년 넘게 먹어왔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늘 덕분에 혈압도 좋아졌고 건강해졌는데 지금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갈까봐 걱정이에요. 수술 하루 이틀 전에만 끊으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더라고요. 환자분,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마늘의 효과는 몸에서 일주일 정도는 지속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 저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의사들이 자연식품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은 부작용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마늘은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결국 그날은 선생님 말씀을 들은 척하고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마늘을 먹기로 결심했어요. 다만 양만 조금 줄이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와서 집사람께 말했어요. 의사가 마늘 끊으라고 하는데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아. 조금만 줄여서 먹자. 집사람이 걱정하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술이 큰일인데 위험한 일은 하지 말아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1년 넘게 먹어온 건데 갑자기 끊으면 몸이 이상해질 것 같다고, 조금만 먹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하루에 2에서 3쪽 정도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수술 이틀 전부터는 완전히 끊었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늘을 아예 안 먹은 지도 이틀이나 됐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수술 전날 저녁에 입원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수술 전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더라고요.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건강식품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미 끊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늘도 이틀 전부터 안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조금 찜찜한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끊은 지 이틀이나 됐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됐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마취과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고 계시죠? 마늘이나 인삼 같은 것도 완전히 끊으셨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이틀 전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선생님이 안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복강경 수술이니까 1시간 정도면 끝날 거예요. 마취가 시작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평범한 수술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1시간 후면 깨어나서 회복실에서 쉬고 있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예상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수술 시작한 지 4시간이 넘어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아직 머리가 멍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분 깨셨네요. 수술 중에 출혈이 좀 많이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안심하세요. 출혈이 많이 됐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복강경 수술은 출혈이 적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했습니다. 얼마 후에 담당 외과의 이성준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환자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예상보다 출혈이 많이 되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혹시 마늘이나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건강식품을 드셨나요? 그 순간 머리가 번쩍 들었어요. 혹시 마늘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마늘은 이틀 전부터 안 먹었는데요. 그전에는 좀 많이 먹긴 했어요. 선생님이 더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술 중 출혈 양상이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1년 넘게 매일 4에서 5쪽씩 먹었다고, 수술 전 일주일 동안은 더 많이 먹었다고, 일주일 전부터 양을 줄이기 시작해서 이틀 전부터는 완전히 끊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 그럼 마늘 때문일 가능성이 높네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서 지혈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드시면 효과가 더 오래 지속돼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마늘이 수술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복강경으로 시작했지만 출혈 때문에 개복으로 전환했어요. 지혈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수혈은 하지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만약 출혈이 더 심했다면 수혈을 해야 했을 수도 있고 더 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있던 자연식품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마늘은 몸에 좋은 것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을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마취과 김민정 선생님도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왜 계속 드셨나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제가 무시했던 거니까요. 제 고집과 무지 때문에 의료진들을 힘들게 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마늘이 그렇게 위험할 줄 몰랐어요. 선생님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천연식품은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천연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에요. 특히 수술이나 다른 치료와 함께할 때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늘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해야 할 식품들도 알려주셨어요. 인삼, 은행, 생강, 오메가3 같은 것들도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했던 제 자신이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실로 돌아와서 집사람에게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집사람이 얼마나 놀라고 걱정했는지 몰라요. 여보, 제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야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집사람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도 깜짝 놀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더라고요. 특히 큰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 같은 거 하시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인터넷 정보만 믿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와 친구의 경험담만 믿고 의학적 조언은 무시했던 거니까요. 회복하는 동안 이성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메커니즘과 왜 수술 전에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수술할 때는 지혈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제가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처럼 오랫동안 많은 양을 섭취한 경우에는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실제 의학 연구 사례들도 보여주셨어요.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매일 마늘 12g 정도를 먹은 환자가 척추 수술 중 과다 출혈이 발생한 사례, 2015년에 국내에서도 마늘을 섭취한 72세 남성이 전립선 수술 후 과다 출혈로 수혈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같은 병실 환자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옆 침대에 계시던 70세 할아버지는 인삼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겪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전에 기력을 보충하려고 홍삼을 많이 드셨다가 수술 중에 예상보다 출혈이 많이 되고 혈압이 불안정해져서 고생하셨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은행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드셨는데 갑상선 수술을 받을 때 지혈이 잘 안 돼서 수술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자연 식품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의학적 지식은 부족해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저는 완전히 건강관리 방식을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진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마늘도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적당량만 섭취하고 있어요. 요리에 들어가는 정도로만 먹고 따로 건강식품처럼 많은 양을 섭취하지는 않습니다. 혈압 관리도 결국 약물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자연스러운 방법만 고집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내과 선생님과 상담해서 제게 맞는 혈압약을 처방받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혈압을 관리하고 있어요. 약을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안정적이에요. 혈압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무엇보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안심감이 있어요. 가족들도 훨씬 안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사람이 가장 다행스러워해요.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건강법을 시도하려고 하면 먼저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라고 당부하시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어서 이것저것 권해주곤 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의료진과 상담 후에 결정한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동창 모임에 가면 건강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때마다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마늘 예찰론자였던 최대근 친구도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더라고요. 자기도 혹시 수술 받을 일이 생기면 조심해야겠다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근이 말이에요. 사실 자기도 최근에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치과 의사가 마늘 섭취에 대해 주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앞으로는 어떤 수술을 받더라도 미리 의료진에게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가끔 비슷한 환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면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건강식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의료진들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수술 전 상담할 때 건강식품 복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확인하시고 주의사항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마취과 김민정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환자들이 자연식품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의료진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학적 지식도 없으면서 인터넷 정보와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만 믿고 판단했던 거니까요. 의료진의 전문적인 조언은 무시하고 제 고집만 부렸던 것도 정말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실수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것, 그리고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마늘, 인삼, 은행, 생강, 오메가3 같은 것들은 평상시에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수술 1에서 2주 전부터는 이런 식품들의 섭취를 중단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조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또한 의료진과 상담할 때는 절대로 숨기거나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건강식품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섭취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부끄럽거나 혼날까봐 숨기면 결국 자신만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다. 둘째,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건 아니다. 셋째, 인터넷 정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만 믿고 판단하면 안 된다. 넷째, 의료진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다섯째, 어떤 치료나 수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복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 이런 교훈들이 저에게는 정말 값진 경험이 됐어요. 비록 위험한 상황을 겪기는 했지만 덕분에 더 현명하고 안전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지만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됐고 소중한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은 각종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나이니까 평소에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미리미리 의료진과 상담해 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물과 건강식품을 정리해서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한약, 민간요법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부끄럽거나 혼날까봐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의료진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묻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더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경험담을 나누는 이유도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되어서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건강은 정말 소중한 것이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